오늘의 돈이 되는 공시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오늘 기업은행의 공시가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과 차등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는 0.95%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 목적들이 있죠. 이 공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업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 또는 앞으로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대상으로 한 2,600억 정도의 제3자 유증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이제 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자금 축적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또 어떠한 새로운 활로를 또 겪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저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한 0.8%대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의 부분들, 물론 외국인들도 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지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현재 좀 팔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과거 2017년 12월 달 고점이 17,000원이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파는 추세, 물론 그 전에 외국인들 좀 사는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주주 입장에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든 게 지금 차등 배당으로 해서 일반 주주의 배당을 1.5 방어를 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 한 5조 시가 배당이 한 5%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주는 배당에 대한 이미지는 크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은행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오래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은행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도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여타 다른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권 쪽, 상업펀드 쪽, 그리고 오늘 다시 매도로 가담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은행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한 9,300원대가 매물대 지지선 하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9,4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의 유상증자 2,640억 원 규모는 기업은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670원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5.4% 시가 배당률입니다. 내년에도 이만큼 준다면 지금 샀을 때 5%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현재 주가 흐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몇 등급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이건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종 전반적인 등급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4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금리에 대한 따른 상대적인 실적 악화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4등급을 좀 유지하면서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3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9,300원대 지지했다라고 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은행업종 같은 경우가 턴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9,3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되 신규 매수 관점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저금리 정책의 피해주로 금융주 분류를 하면서 4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9,320원이 신저가인데요. 9,300원의 지지력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죠.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2입니다. 오늘 베스트2 공시는 아나페스의 실적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3.26%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IT 관련 주식의 공시 요즘 많이 또 순위에 올라오는데요. 아나페스는 어떤가요? 우선은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봤을 때 영업 손실이 236억 원 정도로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자 지속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정도 상승 궤도로 올라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3.4%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가장 큰 부분들은 아나페스가 작년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GCT라는 5G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서 네. 이로 인한 신고가 행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5G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나페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CT 같은 경우에는 5 시대에 이제 칩셋을 지금 공급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최근에 뭐 KMW라든지 HFI 이런 같은 5G 통신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올해는 다시 한번 5G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전년비 대비해서 꾸준하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나페스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으로는 충분하게 볼 수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쪽,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도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사업적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항상 지금 체크하시면서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나페스 OLED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M&A 이슈로 한 차례 또 시장에 큰 주목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고점 형성 이후에 9개월째 조정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나페스 이렇게 적자를 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올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의견은 달라질 텐데요. 몇 등급으로 볼까요? 우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3등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실적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2등급 이상까지도 노려볼만 하지만은 아직까지 적자 지속을 한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나페스 28,000원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000원대가 매물대 저항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 돌파한 이후에 지지선을 확보해야지만 그 다음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나페스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의 28,000원대 지지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관 수급은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M&A를 통해서 업황 자체가 좀 달라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나페스도 기존의 IT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5G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확인, 또 28,000원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자라면서 3등급 설정했습니다. 다음 돈이 드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베스트 1 공시는 HSD 엔진입니다.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주가 2.5%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하락 추세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공시에서 또 최근에 한번 수주 짚어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하게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물론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연초마다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아직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대우조선해양 오늘은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들은 대형사와는 반대로 이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형사들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8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흑자전환한 이후에 2020년에는 업계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2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그만큼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형사들보다는 이들 부품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기관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관들 쪽에서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매물대 하단 라인인 3,700원대는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의 등급이 사실 평가가 다르거든요. 역시 오늘 HSD 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등급으로는 몇 등급일까요? 예, 등급은 우선 3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수주를 하면서 올해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성장이 예상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대형사들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영향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있는 3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지금 H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3,700원대 지지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6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찰해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3등급 두 가지 나왔습니다. 아나페스, HSD 엔진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